장시호가 이번 특검 때 아주 맹활약하신 일종의 수사관이었다고 해요. 나는 그 재벌 출신 유관순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무슨 소리야. 돈 많은 집 딸인데 입이 한번 이게 풀리다 보니까 아주 자기가 어떤 정의의 사자고 공범인데 애국의 어떤 아덴자처럼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들을 엄청나게 제공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 그저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장시호는 최순실이 전화기로 이렇게 버튼 누르잖아요. 그 순서를 기억해가지고 박근혜의 차명폰 뒷자리 4글자를 기억해내서 그렇죠. 그걸 토대로 통화를 500 몇 번인가? 570번 했다는 거로 밝혀낼 정도. 그렇죠. 정말 똑똑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집안 내에 나름 브레인이라고 음.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굉장히 살갑게 대하면서 수사에 아주 입에 혀처럼 정말 알토란 같은 정보를 쏙쏙 잘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자기도 이제 이 국면에서 살아나갈 이제 국리를 하느라 그런 것이고 사실 최순실로부터 받았던 개인적인 압박 같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둘이 경쟁 관계였던 것 같아. 뭔가 어느 면에. 그럴 수 있지. 경쟁 싫은 이모, 내지는 싫은 이모. 자기를 이제 뺨을 때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 등등. 그러니까 그 이모의 유세가 싫고 자기가 그거에 명령을 하달받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 싫었던 사람으로 원래 조폭 영화 느와르물에 보면 이렇게 누가 누구 등다리에 칼을 꽂는가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 꼬봉의 칼에 항상 등다리를 맞게 되잖아요. 비유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 사람은 재밌는 캐릭터이긴 한 것 같아요. 그때도 청문회장에서 나왔을 때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을 받아친다든가 또 굉장히 차분하고 어떤 정말 무슨 지진이 일어나도 그 속에서 두더지랑 같이 꿀밤을 까먹으면서 살 것 같은 그런 아주 기막힌 그 생존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장시호 개인적으로 같은 조카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굉장히 정유라보다도 두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패밀리 내부에서 그 능력을 다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한 어쨌든 질투심이 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이 지금 특검에서 어쨌든 엄청 많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특검과 같이 조사받다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라고 이렇게 장난을 치거나 또는 이재용을 오다 가다 이제 특검 사무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이제 반긋하게 하고 회장님 안녕. 안녕. 이런 거에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난감하겠어. 이재용 입장에서 왜 아는 척하지?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런 재미있는 캐릭터는 저는 지난 30여 년간 그들이 살아온 그 패밀리 내부에 살아서 변두리에 있었던 언저리에 있었던 어쨌든 회한에 대한 표출이다. 그리고 이후에 이들이 다 죽어줘 버리면 또는 종신형을 받게 되면 박근혜와 최순실 공동 지갑에 있는 수조 원대 그 돈을 누가 그나마 이 애가 살아남아서 슈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전체적인 측면이 작용되지 않았느냐. 그런 저는 예상을 좀 해서 굉장히 캐릭터가 괜찮은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치밀한 인간인 거야. 왜냐하면 안 알려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번호를 안 알려주려고 했을 때 번호를 투고 외운 거고 얘가 뽑아냈다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웬만한 집착이나 작정을 하지 않고는 심지어 들고 다니는 2천만 원짜리 가방 안에서 그 서류를 뺏어가지고 도찰을 한 것도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파이 같은 짓을 하면서 이 언젠간 나이가 이게 크게 쓸 일이 있을 거야라는 보험용으로 키핑을 해놓고 대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언젠가 일 터진다. 터지면 나는 내 살 길 찾아야겠다는 각오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돼 있던 애라는 거지. 그러면 최순실 변호인단이나 그 박근혜 대리인단들이 고영태를 물고 늘어졌잖아요. 여기에 가능해. 우리 장시호가 최순실을 엮기 위해서 심지어 이거 있잖아. 최순실이 민정수석실에서 보낸 인사 파일을 검토하는 걸 봤다. 그거 인사 파일 내가 사진으로 찍어뒀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복원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시호의 음모로 지금 박근혜 탄핵이 시작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고영태보다 걔는 장시호가 너무 치밀해. 네. 그래서 그 변희재가 장시호를 고발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급하게 이모 짐을 쌌는데 그 안에 제2의 태블릿 PC가 있다. 이제 이런 거를 기억을 해낸다든지 하여튼 뭐 열일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 국회 청문회를 가보면요, 굉장히 청문회장이 엄숙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배울 만큼 배우고 날고 긴다는 놈들 또는 말로는 먹고 누구한테 안 진다는 놈들이 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청문회 나가보면 굉장히 쫄리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 가서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니까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내공이 굉장히 강하다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준비돼 있거나. 쉽지 않은 인간인 거지, 사실. 오히려 내공이 강해서 준비됐다. 내가 얼마를 샀든 그 이후에는 내가 내 세상 한번 만들어 볼게. 또는 내가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그 재화를 내가 한번 독차지할 거야. 이런 의지 없이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왠지 얘가 제왕의 반지를 숨겨서 갖고 있는 듯한 제왕의 반지를 쥐고 있다가 자 요거 다 지나가고 나면 나 지금 걸룸으로 보이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 반지 끼겠다라는 어떤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든 저쪽에다 다 몰아 넣어가지고 제가 그냥 다 뒤집어 쓰고 종신이 됐든 뭐든지 그냥 훅 가세요 이모는. 그리고 저 삼성동 이모도 같이 가세요. 대신 나머지는 내가 잘 관리해드릴게. 응? 이런 거지. 근데 뒤에 그 의도는 일단 빼고 이야기해야 순수해 보이는데. 어떻게 걔를 순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 아니 근데 모양새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렇죠. 한편이었던 자기 부하가 보스를 칼로 찌르면서 가십시오. 제가 제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그 느낌이라서 사실은 그 속에 들어있는 비수는 어떤 의도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무서운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시호 없었으면 수사 못할 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웃선을 담글 때 목적이 뭐 있어? 내가 1인자 되는 거지. 이렇게 적극적인 피의자는요, 법정에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형량이 짧아요. 근데 뭐 원래 폴리 바기닝이라고 하잖아요. 그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참작은 되지. 예,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한 사람은 좀 약간 매우 죄를 반성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부터 봐주는 듯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그렇죠. 하죠. 그럼요. 예, 좀 네. 까줄 수 있는 거지 사실.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수감 생활을 너무 잘한다는 거야. 체질이네. 교도관에게도 언니 그러면서 살갑게 대하고 특검 수사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뭐 우울해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참 정말 대단한 정신 세계를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것을 인생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회죠. 그렇잖아요. 다 연루된 지금 13명인데 이후에 나만 살아남을 겸. 이후에 특검법이나 기타 법이 또 박근혜가 구속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 패밀리에서 맹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구속된 자들이 그래 너라도 내가 잡고 우리 정유라를 좀 보필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쇼부가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정유라 좀 봐달라. 뭐 이렇게 이제 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교두부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와르모를 만들려면 이제 장시호를 주인공으로 느와르모를 그렇지, 하나 그렇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캐릭터가 그동안에 그렇게 특혜를 누리면서 산 아이치고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적응력도 빠르고 적응력도 강한 이유는 내면에 뭔가 꿈이 있어야 그렇게 희망이 있어야 그런 게 그렇죠.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와 내가 빵간에서 어떻게 밥을 처먹고 살지 몇 년일까 10년 살까 5년 살까 이러고 있으면 우울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유치장에 며칠만 있어도 답답한데. 그렇지. 자존감이 막 무너지고. 그럼요. 굉장히 이럴 화장실도 텐데. 이 목까지 다 보이는 데서 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거든요. 난 꿈이 있다고. 그래서 그 꿈을 향해 지금 고통을 감내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장시호 때문에 굉장히 특검이 탄력을 받았고 굉장히 저는 괜찮은 캐릭터다. 변희재 고소고발과 관련해서 잘 극복하길. 근데 아무튼 그 변희재한테도 이렇게 고발을 당할 정도로 얘가 여기 열심히 하고 있다고 치면 이 사람이 특검을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검찰 수사로 들어갔을 때 특검 안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밟아내다 보니까
이제 뭐 대가성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했는가 쪽에 이게 잡혀져 가고 있지만 세세하게 이제 내부적인 재산 관계라든지 형성 관계를 털 때 되면 아직도 활용도는 정말 무궁무진한 사람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특검이 사실상 증거물이라고 해갖고 확보한 거는 그 태블릿 PC 2개 말고는 우리 사초실록하고 안보자원의 사초실록하고 태블릿 PC 2개 말고는 별다른 물리적 증거가 없어요. 제일 맛깔스러운 증거는 청와대 서버는 지금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수사를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장시호를 비롯한 이런 그 주변에 용기 있는 변절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장시호처럼 최순실 주변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거 나중에 내가 뒷감당 못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녹음을 떠났다든지, 몰래 뭐 몰카를 찍어놨다든지 이런 유의 그 증거들이 정말 정권만 잘 바뀌고 수사 유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상황 그런 느낌에서 뭐 앞으로의 탄핵 국면하고 정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차적인 정권 교체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뭐 40년 됐다는 최태민과 박씨 가문에 있는 그 밀월 관계를 탈탈 털어내는 그날을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현상에서 어쨌든 최순실이 그러면 장시호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나한테 다 돌려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쇼를 하는 건데 저는 혹시 이것도 하나의 큰 드라마 플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일을 같이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후에 뒤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뒤처리를 할 사람이 멍청한 박근혜보다는 장시호가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봤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장시호가 정치인들과 특검과 관계자들 대기업들과 이런 우호적인 인상을 남김으로 인해서 사전에 출소해서 로비리스트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구속자들 석방시키는 로비리스트로 할 수도 있고 또 정치인들한테 우호적인 걸 통해서 사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후에 이 최순실 패밀리 부패 세력들이 연루된 사람들 중에 한두 명 정도는 국민적인 굉장히 분노를 상쇄시키는 사람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들이 이후에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 또는 그런 사람으로 최순실과 박근혜 패밀리에서 사명을 맡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이 패밀리가 1, 2년 되는 패밀리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패밀리를 구성할 수 있는 철학과 돈과 이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그리고 돈이 뭐 1, 20조가 아니잖아요. 이런 엄청난 뒤처리를 그러면 누구한테 할 거냐? 박지만한테 할 거냐? 그럼 제3의 인물한 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범죄를 같이 저지른 사람 중에 한 명을 이미지를 순화시켜서 남겨놓은 상태에서 뒤처리를 하게끔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도 분석이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동전 한 입까지도 다 되찾아야죠. 이렇게 부정한 권력에 기대서 부정부패를 통해서 만들어낸 재산은 반드시 환수되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고 연계된 관계자들은 다 처벌을 받는다라는 선례를 남겨줘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그 비리에 대한 구세대적인 관행들이 척결이 될 수 있지. 이거 살아남으면요 가면 갈수록 커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얼마요? 700조요? 800조라고 하죠. 800조. 700조가 남는 비자금을 기업이 갖고 있고 해외에 뭐 1000조가 넘는 돈들이 한국 돈이 나가서 그 예금주가 한국 사람일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 대통령하고 한 3년 해먹어 버리는데 수천억씩 해먹을 수 있을 만한 정치적인 비리 구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상상이나 했었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회의 비자금 그리고 박정희 비자금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국민들이 집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런 비자금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또는 박정희의 비자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되고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에 대한 국고 환수 문제에 대한 특별법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사실은 위에서 또